재밌는 세계여행 푸바월드. 덩이야, 방금 물을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동전에 항상 발행연도가 들어가 있네. 혹시 발행연도를 새기는 이유를 알고 있니? 첫 번째로는 위패를 검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품질 관리 또는 분실 방지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 꽤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럼 화폐가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한지도 알아? 물물 교환을 하거나 조개를 화폐로 대신 사용했다고 들었어. 혹시 알고 있다면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잉? 화폐의 시초, 그리고 고대의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 고고싱! 우선 화폐의 기능을 먼저 보고 시작하자. 지불 기능, 가격의 척도, 저축 기능, 교환 수단이지. 고대에는 배상, 곡물, 선물, 종교적 재물, 납세를 하기 위함이 큰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물물 교환이나 재정의 관리, 세 번째로는 부와 권력의 비축을 기원으로 하며, 네 번째는 간접적 교환으로 매매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어. 네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화폐 사용이 인정되는구나. 이제 어떤 소재로 화폐를 사용했는지 알려줘, 아잉. 현대사회에서는 화폐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곡물과 가축으로 교환하였지. 소재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화폐를 물품화폐 또는 실물화폐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고 있어. 맞아. 그럼 종류를 볼까? 조개 껍데기나 돌을 이용한 것은 자연화폐로, 가축, 곡물 등과 암석을 가공해 만든 석화, 바빌로니아의 보리, 고래 이빨, 배와 비단을 뜻하는 포백 등이 있어. 중세 아즈텍 문명에서는 카카오, 아이슬란드에서는 양의 털이나 생선인 바칼야우, 동북아시아에서는 16세기 물품 화폐 거래했었고, 중국에서는 대나무와 포백을 사용했대. 그렇구나.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놀랐어. 그런데 옥수수도 물품화폐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잉? 맞아. 근현대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에서는 17세기부터 물품화폐인 옥수수가 전 지역에서 유통되었어. 다른 물품화폐로는 비버의 가죽이나 롱아일랜드의 인디언이 만든 폐와, 남부에서는 담배나 쌀, 가축 외에도 건어, 고기, 치즈, 설탕, 넘주, 양목, 목재 등도 있었지. 식민지가 화폐를 주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본국인 영국에서 유통되는 금속으로 만든 화폐의 경하가 적었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들이 교환되었었구나. 그럼 물품화폐 다음으로 어떤 화폐 시대가 열리게 된 거야? 바로 금속화폐야. 보조성, 등질성, 분할성, 운반성이 있어. 화폐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금화, 은화, 철동화 등이 만들어졌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포도화, 고대 그리스, 중세 유럽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현재 알려진 최고의 경우는 기원전 7세기 리디아의 호박금이며, 바빌로니아에서는 은이나 보리, 양털, 중국의 한나라는 금, 동, 비단, 일본 에도 시대에는 쌀의 가치를 척도로 삼아 금속을 사용했대. 은하는 고액이었기에 서유럽 각지에서는 산품화폐의 신용거래가 증가하였지만, 단점으로는 광산이 고갈되면 화폐제도 자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대. 금속화폐는 가치가 높으니까 특정한 화폐 기준인 금본위제와 은본위제가 도입되었다고 들었어. 동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는 화폐 제도지. 대표적으로 서아시아 이슬람 제국의 우마이야 왕조가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계승했었대. 하지만 운반의 불편성, 도난 위험성 등의 단점이 있고 결국 금속의 소멸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맞아. 그래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금속이나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화폐는 국가가 특정 소재의 가치로서 보증해주기 시작했지. 아하, 혹시 그렇게 보증을 해주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은행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탈리아에서는 13세기 예금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고리대금업이나 은행가로서 경제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기초가 되지. 그러네. 화폐의 발행에 대한 이익은 재화나 노동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금의 징수도 편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니 국가적으로 시행하려고 했겠다. 이제 금속으로 만든 화폐 경화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 유럽과 중국의 경화의 역사를 비교하면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었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북아시아 국가에는 동전의 중심에 구멍을 뚫었어. 끈으로 동전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되어 운반을 매우 편리했대. 우리나라의 엽전 상평통보가 떠오르는 디자인이네. 그렇다면 지폐가 처음 등장한 것은 중세부터지? 세계 최초의 지폐는 중국 송나라의 교자이고 지폐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세로로 긴 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이는 당시의 문자를 세로로 적었기 때문이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정방형의 지폐를 발행했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폴란드나 불가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가로였지. 현대사회에서 발행되는 지폐는 대부분 가루가 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기하다. 하지만 지폐는 원료나 원가의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으나 발행이 쉬워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었고 이는 국가의 약화체로 이어지기도 했대. 구미권의 정부 지폐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13개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하기 위해 1775년부터 대륙지폐 컨티넨탈이 최초로 발행됐대. 하지만 결국 대량 발행과 위조 지폐로 인해 유통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지. 그렇다면 유럽의 최초의 지폐는 무엇일까? 유럽 최초의 지폐는 1661년 스웨덴이 발행하였어. 스톡홀름 은행에서 발행하였지만 결국에 은행이 문을 닫고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스웨덴 국립은행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지. 화폐의 시초부터 고대의 화폐, 금속화폐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동전과 지폐의 첫 역사를 공부하게 되다니 색다른 화폐 여행이었어 아잉.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지식여행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 그럼 이제 남은 잔돈은 저금통에 저금하러 가볼까? 그래.